자, 오늘은 교과서 131페이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형들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전혀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앞쪽에 했었던 직선과 이차함수 그래프와의 위치 관계를 하면서도 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했었던 2차 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게 지금은 원이라는 도형으로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우리 앞쪽에 했었던 직선과 2차 함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봤을 때도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고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위치 관계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수식으로만 판별할 수 있었던 쉬운 방법이 판별식 D가 있었습니다. 자, 판별식 D라고 하는 건 직선을 나타내는 1차 함수식과 2차 함수 그래프를 나타내는 두 식을 연립해서 나온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따져봤고, 실근의 개수를 그래프상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직선과 2차 함수 그래프의 위치 관계,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판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판별식 D라는 걸 기억을 하고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직선과 원이라고 하는 두 도형의 위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열기 먼저 보게 되면 축구공을 원으로 볼 거고 골 라인을 직선 L로 볼 겁니다. 그때 세 학생의 말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이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축구공을 원이라 하고 골 라인을 직선이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건 마지막 그림 디귿에 해당하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하는 말은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축구공이 그쵸, 골라인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니은에 해당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태호는 원과 직선이 즉 축구공과 골라인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은 기억이 될 겁니다. 자, 위의 개념 열기에서 원과 직선이 즉 축구공과 골라인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은 디귿,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니은,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라고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같이 찾아봤습니다.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 그림을 그려서 위치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식으로 어떻게 위치 관계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선과 이차 함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따졌던 것처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표 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개가 만나야지 또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위치 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과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서로 연립을 할 겁니다. 먼저 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는 형태의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선을 나타내는 1차 함수식인데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기울기와 y절편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표준형으로 나타나져 있는 방정식이 될 겁니다. 어쨌든 원과 직선이라고 하는 두 도형이 만난다 안 만난다 라는 걸 판별하기 위해선 연립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연립을 할 건데 1차 함수 그리고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 두 가지를 연립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y에 관해서 정리해서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걸 정리한 식이 여기 나와 있고 얘를 전개를 해서 x에 관해서 2차항, 1차항 그리고 상수 형태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3번 동그라미에 있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생길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 2차 방정식이 갖는 실근의 개수가 우리가 원하는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와 같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이 교과서 하단에 나와 있는데 여기 밑줄 긋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우리가 방금 연립한 이 위의 식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는 형태로 볼 수 있을 거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직접 근을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판별식 D의 부호를 가지고 D의 부호가 0보다 크면 실제 존재하는 근, 실근이 2개, 서로 다른 실근인 거죠. 적어두겠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이 2개. D가 0이 되면 서로 다른 실근은 1개, 즉 중근이 나오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실근은 존재하지 않고 허근만 존재하는 거니까 실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개수는 0개가 나와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때 위치 관계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그쵸?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서로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근이 0개라고 하는 거는 두 도형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위치관계를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뒤쪽 132페이지 넘어가서 마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정리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관해서 정리한 2차 방정식 m제곱 더하기 1의 x제곱 더하기 2mn 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i제곱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중심이 원점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과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직선을 연립해서 만든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로 우리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판별해 볼 거고 여기서 나오는 판별식 D, 즉 x 앞에 있는 개수 2mn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곱하기 상수의 값을 해준 이 D의 값에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고 위치관계는 방금 얘기했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고 D가 0이 되게 되면 즉 실근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교과서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과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직선의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쪽에 배웠었던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관계를 보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고 앞쪽에 했었던 것처럼 두 도형을 나타내는 식들을 연립해서 나온 2차 방정식이
나타나지면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질 수 있도록 판별식 D의 부호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판별식 D의 부호를 관찰해서 각각의 도형들 간의 위치 관계를 따져보는 연습을 앞쪽에 했었던 내용과 연관지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 한번 보게 되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앞쪽에 배웠던 판별식 D의 값을 찾는 것보다 저는 원의 그림 그리고 직선을 정확하게 좌표 평면에 나타내서 위치 관계를 얘기할래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원과 직선이 나타내는 각각의 점들 중요한 점, 원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이 될 거고 직선은 기울기와 그리고 그 직선이 지나는 축과 만나는 x절편 또는 y절편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지만 위치 관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자신이 없다면 선생님이 방금 소개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방법, 즉 판별식 D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알려준 판별식 D를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두 도형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판별식 D는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 또는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줘야지 됩니다. 근데 직선이 y는 -x -1이라고 하는 표준형으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1차 함수식, 1차 방정식을 원에 나타내는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 자리에 -x -1이 들어가니까 넣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y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을 전개를 할 건데 x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동류한끼리 나란히 써보도록 세로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우리가 보고자 했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실근의 개수를 따지기 위해서는 2차 방정식에서는 직접 근을 구해도 되지만 근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판별식 D의 부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실근 또는 중근 또는 허근인지를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근을 구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근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위치 관계만을 따져 묻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 D의 부호만을 가지고 실근이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어떠한 근의 종류를 갖는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언급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그럼 D의 부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나타나져 있을 때 쓸 수 있으니까 a, b, c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판별식 D의 값을 찾아주셔야지 될 겁니다. 자, 그럼 대입하게 되면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9가 될 거고 4 곱하기 a는 2 그리고 c는 마이너스 2이므로 계산하면 9 더하기 16 즉 25라는 양수값이 나와서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위치 관계를 따져야지 되니까 위치 관계를 최종적으로 얘기할 때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위치 관계를 언급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의 암호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암호는 뭐냐? 한 점 P, X1, Y1이 있고 그 직선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때 P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는 점입니다. 그럴 때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 D를 나타내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암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앞쪽에 했었던 방법처럼 두 식을 연립을 해서, 즉 두 도형을 나타내는 식을 연립을 해서 x에 관한 또는 y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따지는 형태로 위치 관계를 판별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저는 직접 그림 그려서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원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직선 사이의 거리 D와 원의 반지름 R을 비교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와 원의 반지름 R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과서 내용을 보면 그림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경우입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작으면 요 첫 번째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빨간색 직선처럼 되게 되면 원과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지름 R과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 D가 서로 일치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그림처럼 파란색 직선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이 경우는 서로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고 간단히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크게 되면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 직선, 초록색 직선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처럼 그릴 수 있을 거고, 이 그림은 딱 봐도 두 개가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교과서 131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두 식을 연립을 해서 나오는 연립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것, 즉 판별식 D의 부호로 위치 관계를 따지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아니면 두 번째 그림을 그려서 해도 되는 방법이긴 한데, 원과 원의 중심, 센터에서부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와 반지름 R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그리기 쉽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기 쉽고 반지름이 한눈에 보이는 형태로 식이 주어져 있다면 두 번째 방법이 좋을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책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문제마다 주어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푸는 시간을 줄이고 간편하게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니까 본인이 상황 따라 판별해서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되어 있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먼저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아까 제일 처음 소개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판별법을 이용해도 되고, 즉 이 y에 관한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판별식 뒤에 부호를 따줘도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도 정확하게 바로 알 수 있고 반지름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소개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 d와 반지름의 길이의 값의 크기 비교로 위치 관계를 판별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 소개한 방법으로 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우리 교과서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 직선과 원이 이렇게 만나는 형태가 되어야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과 직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 d는 반지름 r보다는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그쵸. r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야지 될 겁니다. 그러면 반지름 r은 루트 5라는 걸 알고 있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d는 모르니까 찾아야지 되는데 d를 찾게 되면 중심은 0,0이고 직선 L이라고 하는 건 한쪽 변으로 넘겨서 방정식 형태로 정리를 하면 2x-y 더하기 k는 0이라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즉 a는 x 앞에 있는 개수니까 2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y 앞에 있는 개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절대값을 일단 씌울 거고 절대값 안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값이 들어갈 거니까 a, b, c 그리고 x1, y1이니까 ax1 계산하게 되면 0이 되고 by1 더 계산하게 되면 0이 되고 마지막 c를 더해주면 k 값이 될 겁니다. 즉 얘는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될 거고 d가 r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에 맞춰서 식을 완성하면 루트 5분의 절대값 k는 루트 5보다는 작다가 될 거고 양변에 양수 루트 5를 곱해주면 절대값 k는 5보다 작다라는 값이 나와질 겁니다. 즉 이 말은 수직선 상에서 보게 되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보다 작은 쪽에 k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보다 작은 쪽은 오른쪽으로 5만큼 간 거, 왼쪽으로 5만큼 간 요 범위 안에 k가 존재해야지 되는 거니까 k의 값의 부호는 요 범위 안에서 놉니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을 때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제 2번에서 선생님이 푼 방법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D와 반지름 R의 부호를 가지고 풀었는데 이렇게 풀지 않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두 식을 연립해서 나오는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 즉 판별식 D의 부호로도 찾을 수 있다는 점.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해도 같은 K값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운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에 걸친 원과 직선, 두 도형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두 가지 방법을 스스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 아까 전에 암호 알려준 거 있죠? 그것도 암호 학습지 인증하는 곳에 쓰고 오늘의 과제는 문제 1번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 두 개 보이죠? 그 두 문제를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